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어루러기 피부 색이 투톤으로 되잖아요. 얼룩덜룩하게 되는 질환인데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말레세지아 효모균의 침입으로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말라세지아 효모균의 침입이 아니라 심부 온도의 저하로 발생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루러기의 발생 원인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어루러기 환자가 오셨는데 걸린 지가 한 10년 넘어 됐답니다. 우리가 생활 방식의 변화라든지 또 치료를 해봤지만 정말 치료가 안 되고 한 몇 개월 전부터 급속하게 전신으로 번지는 바람에 당황해서 저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내원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의 치료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 사례도 보여드리고 또 기존의 그러한 원인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발생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 둘씩 다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분은 이제 생리통으로 엄청 오래 고생을 하고 계셨고 또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좀 진통제를 장기간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통도 치료하고 어루러기도 동시에 치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동시 치료가 되는지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루러기의 발생 원인은 신분도가 내려갔다 그랬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생존의 4대 법칙이 생긴다 그랬죠?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 다치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피부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부색의 변화가 생기죠. 우리가 까무잡잡해지거나 황갈색이 되거나, 자, 이분 또한 좀 황갈색의 피부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톤이죠. 우리가 얼룩덜룩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당연히 왜 이 투톤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는 모공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이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칩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열 에너지가 서로 중첩 교차되는 부위가 생기게 되고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위가 바로 과색소 침착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피부 온도가 안 올라간 부위는 정상적인 피부색인데 눈으로 볼 때는 저색소성 질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면 생리 때는 신분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모공은 더 다치고, 그럼 자궁으로 열 쏠리면 더 심해집니다. 그럼 자궁 내막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그때 억력,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생리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생리통이 있다고 우리가 진통제를 먹게 되죠. 그러면 생리통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피부 온도를 낮춰서 억력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통증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뭐죠? 심부 온도까지 동시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약물에 의해서 심부 온도가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럼 또 다양한 먹거리나 환경이 또 심부 온도를 낮추게 되고, 그럼 서로 믹스가 되면서 더더욱 심부 온도는 내려가고 모공은 다치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또 억력은 더 강해지고, 자,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어루러기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 낫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이 심부 온도를 올려야 되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그럴 때만 열 에너지가 우리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통도 없고, 특히 이분은 또 과거에
질염을 좀 상당히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염약도 항생제도 좀 드시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계속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 또한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리통, 어루러기 동시에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죠.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열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약재로는 이제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신부온도를 적극적인 올려주는 음식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신부온도를 낮추는 음식은 가급적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요법도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생활,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야만 신부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요법인데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땀을 좀 열심히 내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거는 좀 삼가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어루러기 환자가 생리통을 동반하고 있었는데 이 생리통과 어루러기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